지니너스,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임상유전체 분석 공동연구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 지니너스가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임상유전체 분석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니너스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우월성 확보와 임상유전체 통합정보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한 정밀의료의 구현, 연구 역량 확보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 기관은 임상유전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사가 소유한 기초 연구개발 능력과 사업화 개발 능력 인프라를 이용한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특히 지니너스는 자체 개발한 유전체 분석 솔루션을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정밀의료를 구현하는 데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이어진 BTS 지민 팬들의 선한 덕질, 모교의 장학금 기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려는 팬들의 선한 덕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팬사이트 인빅투스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를 통해 지민의 모교인 부산예술고등학교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기부자의 이름이 아닌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의 장학금에는 지민의 본명인 박지민 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달 31일 전달식을 갖고 이 장학금을 학교에 전달했다. 학교는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무용이나 음악,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김창우 부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인 지민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지민이가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에도 지민의 첫 자작곡 발매를 기념해 모교에 1,000만 원을 기부, 부산일보 2019년 4월 3일 자이면 보도하는 등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2019년 지민의 생일을 기념해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부금을 모았으며 2018년 12월 지민의 첫 자작곡 약속이 발매된 것을 기념해 A Promise for 지민, A Promise for 지민이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부 프로젝트가 진행되자 국내외 수백 명의 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기부에 동참했다. 지민 팬들은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수습하는 데 써달라며 적십자사에 지민의 이름으로 릴레이 기부를 하고 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하는 등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지민의 팬들은 앞으로도 지민의 기념일과 활동에 맞춰 장학금 기부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팬사이트 관계자 측은 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아이돌과 팬덤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좋은 예시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닫는 흰여울 안내소, 급증하는 관광객 어쩌나 부산 영도 흰여울 마을의 명소로 꼽히는 흰여울 안내소가 올해 문을 닫는다. 해당 건물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한 소유주가 내년부터 본인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부산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흰여울 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해마다 급증하지만 마을 내 문화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부산 영도구는 내년에 흰여울 마을 안내소 문을 닫는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5월부터 해당 건물을 영도구에 무상임대한 소유주가 올해까지 계약된 임대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영화 변호인을 촬영한 곳으로 유명한 흰여울 마을 안내소는 흰여울 문화마을의 사진 명소로 꼽힌다. 특히 건물 안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커다란 창문은 흰여울 마을에서 가장 핫한 장소다.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여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다. 흰여울 문화마을 내 사용 만료가 예고된 건물은 이뿐만 아니다. 흰여울관리사무소는 2018년 4월, 작업공방은 2018년 6월에 소유주 의사로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흰여울 마을 안내소까지 포함하면 5개 중 절반이 넘는 3개가 만료되는 셈이다. 영도구는 2011년 12월부터 주민에게 무상임대 받은 5개의 공폐가를 리모델링해 이들 시설을 마련했다. 이처럼 흰여울 마을 내 문화 공간이 줄줄이 문을 닫는 건 해마다 관광객이 늘면서 토지와 건물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시의 부산관광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 흰여울 문화마을 방문객 수는 67만 5천여 명으로 전년도 30만 8천여 명 대비 2배 넘게 늘어났다. 또 지난해 상반기 방문객 수 38만 6,521명, 도 전년도 28만 638명, 대비 37.7% 늘었다. 영도구 관계자는 개인 소유 건물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해 준 사람에게 기간 연장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구 차원에서 공시지가 이상 가격으로 건물을 구매하기도 어렵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유주와 협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의료진, 코로나 확진자에게 혼합치료제 투여, 상태 호전.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혼합 약물 치료가 확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현지 시간 AFP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71세 중국인 여성이 독감과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혼합제 치료를 받은 뒤 48시간 만에 신종 코로나 음성 반응을 보였다. 주치의인 크리앙삭 아티포르와니치는 2일 태국 공공보건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48시간 내에 음성으로 바뀌었다며 환자는 많이 지쳐있어 12시간 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의료진은 독감 치료 약물인 오셀타미비르를 HIV 치료 항바이러스 약물인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와 혼합해 사용했다. 보건 당국은 보다 상세한 인과성 입증을 위해 추가 연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 도 베이징시 보건당국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HIV 치료제를 써봤더니 효과적이었다는 사례가 있다며 국가보건위원회는 이 사례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치료에 에이즈 치료제를 써볼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서 신종 코로나 감염 중국 외 국가 첫 사망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세가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중국 외 국가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사망했다. 13억 5천만 명의 인구 대국 인도에서도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2일, 현지 시간 필리핀 외신들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두케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우한 출신 44세 남성이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두케 장관은 이 남성이 지난달 25일부터 격리돼 치료를 받아왔으며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38세 중국 여성과 함께 우한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남성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심각한 폐렴 증세가 나타났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환자 상태가 악화하면서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우한 출신 중국인 남녀는 지난달 21일 홍콩을 경유해 필리핀에 함께 도착했다. 현재까지 필리핀에서는 이들 2명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인도에서는 두 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인도 NDTV는 2일 보건당국을 인용해 이날 남부 케랄라주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달 30일 같은 케랄라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일 0시 현재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 14,380명, 사망자 304명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사망자의 경우 지난달 30일 43명, 31일 46명에 이어 사흘 연속 40명을 넘어섰다. 김경희 기자 일부연합뉴스 중국의 빗장건 지구촌, 중국 세계 코로나 국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의 중국 내 빠른 확산세에 세계 각국이 주말 사이 중국발 여행객들을 향해 속속문을 걸어 잠갔다. 한국이 2주 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으며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범위를 넓혀 중국 방문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시키는 등 초강수를 내놓았다. 중국과의 항공 노선을 중단한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BBC 방송은 1일 현지 시간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 도착한 사람들에게 국경을 닫았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세계 사이에 새로운 벽이 솟아올랐다고 평가했다. 우선 미국은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2일 오후 5시 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들을 별도 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격리될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최대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군사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도 1일 과 2일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역시 1일부터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의 싱가포르 입국 또는 경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1일 0시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공공의료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오는 모든 방문객의 입경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상대적 청정지대였던 중남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도 중국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중국 출발 후 15일간 자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행 항공노선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베트남 민간항공 당국은 1일 낮 1시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노선의 모든 항공편 운항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최근 2주 사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1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하는 대책을 내놨다. 파키스탄 또한 2일부터 중국과의 모든 직항편 항공노선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관련 영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이다. 중국 내 매장 전체 혹은 일부를 폐쇄한 이케아, 스타벅스, 맥도날드에 이어 애플도 1일부터 9일까지 중국 본토의 공식 매장 42곳 전부와 사무실의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다.